이수연의 세상은 완벽하게 계획되고 아름답게 연출된 한 편의 행복한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 민준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일 연간의 감사와 앞으로 아들이 살아갈 인생에 대한 축복을 담아 하나의 완벽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서재는 마치 광고회사의 회의실처럼 파티의 콘셉트 보드와 디자인 시안, 그리고 빡빡한 일정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전직 잘 나가던 광고 기획자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대행사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전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민준을 낳으면서 그 모든 화려한 경력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 여보, 그냥 돌잔치야. 무슨 신제품 브랜드 론칭쇼 하는 것 같네. 건축가인 남편 박지훈이 그녀의 완벽주의에 혀를 내두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였고 다정했으며 아내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최고의 가정을 꾸려주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아들의 첫 번째 브랜드 론칭쇼인데 당연히 완벽해야지.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지금의 삶, 즉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다. 그때 젊고 예쁜 보모 오세라가 아기 민준을 안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늘 상냥했고 아이를 진심으로 예뻐했으며 집안일을 흠잡을 데 없이 해냈다. 수연은 그녀를 직원 이상으로 친한 동생처럼 아끼고 신뢰했다. 오후에 수연은 잠시 시간을 내어 작은 카페를 개업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는 손님이 없어 울상이었다. 수연아, 나 아무래도 가게를 접어야 할까봐. 커피 맛은 자신 있는데 손님들이 오질 않아. 수연은 친구의 카페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냅킨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내 문제는 커피 맛이 아니야. 이야기가 없는 게 문제야. 그녀는 냅킨 위에 새로운 가게 로고와 시그니처 메뉴 콘셉트, 그리고 3단계의 SNS 홍보 전략을 순식간에 그려냈다. 너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야. 바쁜 일상 속 나를 위한 작은 쉼표라는 순간을 파는 거야. 그게 네 가게의 브랜드가 되어야 해. 친구는 냅킨 위에 펼쳐진 한 편의 완벽한 마케팅 기획서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연아, 너 정말 아직도 여전하구나. 이런 엄청난 재능을 그냥 집에서 썩히는 건 죄야. 수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난 지금 민준이 엄마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날 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받았던 트로피들과 그녀가 성공시켰던 캠페인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녀는 잠시 과거를 추억하다가 다시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완벽한 가정을 이룩했다. 마침내 돌잔치 날이 밝았다. 수연이 기획한 돌잔치는 완벽했다. 모든 하객들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편 지훈은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이 모든 완벽한 하루와 저의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 이수연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수연은 남편의 연설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모 오세라도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파티에 참석하여
민준을 돌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었다. 그녀가 바른 유난히 새빨간 립스틱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파티의 마지막. 세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가족 사진을 찍었다. 활짝 웃는 남편,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아들, 그리고 그 곁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는 아내. 수연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 단 하룻밤 만에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은 행복의 잔해들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풍선과 선물 상자들이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수연은 피곤했지만 더없이 행복했다. 그녀는 간밤에 찍은 완벽한 가족 사진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남편 박지호는 급한 미팅이 있다며 이른 아침에 출근한 뒤였다.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밤새 쌓인 빨랫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집안일. 그녀는 남편이 어젯밤 입었던 최고급 이탈리아제 흰색 셔츠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다. 아주 선명하고 짙은 붉은색의 얼룩, 순백의 셔츠 깃 바로 아래 누군가 일부러 묻힌 것처럼 끈적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야. 어젯밤 손님 중에 누군가가 남편을 축하해주다가 실수로 묻혔겠지. 그녀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립스틱 색깔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유행에 민감한 차가운 톤의 밝은 체리 레드였다. 바로 어젯밤 보모 오세라가 바르고 있던 바로 그 색깔. 수연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오세라의 모습,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던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두 사람이 아주 짧게 주고받던 미묘한 눈빛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창밖의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셔츠에 묻은 그 잔인한 붉은색 얼룩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셔츠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안에서 상처받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과거의 냉철한 전략가였던 또 다른 그녀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셔츠를 깨끗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는 감식반처럼 자를 가져와 립스틱 자국 옆에 놓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남편을 향한 배신감이 아닌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식이다.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선전포고다. 그녀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단서를 찾아야 할 수사 현장이었다. 그녀는 곧장 오세라가 사용하던 방으로 향했다. 방은 평소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 안에 작은 휴지통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은 휴지 조각과 함께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남편이 쓰는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남성용 향수 영수증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간밤에 아들 민준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방에 설치해둔 베이비캠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상을 빠르게 앞으로 돌렸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아들을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녘 아기 방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남편 지훈이었다. 그는 아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보모 오세라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작은 선물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까치발을 들었다. 그리고는 카메라의 감시 아래에서 남편에게 아주 길고 진한 키스를 했다. 그녀가 입술을 떼었을 때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남편의 셔츠 깃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화면은 그 배신의 순간에 멈춰 있었다. 수연은 창백하고 아무런 표정도 없는 얼굴로 그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소리 없이 그리고 잔인하게 불타 재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의 주방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어젯밤의 충격적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감정을 차가운 이성 아래로 억누르는 데 성공했다.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배신이라는 이름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어젯밤 남편의 셔츠를 마치 법의학 증거물처럼 투명한 비닐팩에 담아 올려놓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나온 박지훈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요? 수연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지훈은 당황하여 어설픈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 이건 어젯밤 돌잔치 때 회사 동료 하나가 술에 취해서 나한테 안기다가 실수로 묻은 거야.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의 손은 어쩔 줄 몰라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모든 거짓된 몸짓 언어를 데이터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랬군요. 알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의 말을 다 믿는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녀의 그 예상 밖의 반응에 지훈은 오히려 안도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라고 자신의 어설픈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착각했다.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그는 곧장 보모 오세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들킬 뻔했어. 셔츠에 립스틱 자국 때문에 대충 술 취한 동료 핑계를 댔는데 넘어간 것 같아. 역시 당신 말대로 순진한 여자라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를 비웃고 있었다.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그 언니 착하고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이제 오빠는 거의 제 거나 다름없네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계획한 그 프로젝트 자금만 마저 빼내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곳과 이별이에요. 오세라의 답장에는 승리감과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대화가 이미 수연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수연의 치밀한 방역의 첫 번째 단계였다. 경계심이 허물어진 적은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남편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 전문가 수준의 키로고 프로그램과 원격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리고 남편의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숨겨두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적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녀만의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PJT 투자라는 정체불명의 회사로 거액의 돈을 꾸준히 송금해 온 사실을 발견했다. PJT, 남편 박지훈의 이니셜이었다. 그녀는 도청 장치를 통해 남편과 오세라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들은 PJT 투자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수진과 남편의 공동재산을 그곳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가상의 건축 프로젝트를 핑계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남편의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 출장은 모든 돈을 챙겨 오세라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은 그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미래까지도 훔치려 했던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 수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았던 미련과 슬픔마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운 암호화된 파일을 생성했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피날레였다.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기획자였던 그녀의 두뇌가 이제 그녀의 인생을 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신자들을 위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파멸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김수진의 집은 이제 완벽한 무대 장치가 되었다.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용서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동욱은 그 연극의 가장 어리석은 관객이 되어 아내의 모든 것을 믿기 시작했다. 수진은 매일 밤 남편의 서재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통해 그와 오세라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수진 언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오빠가 며칠 잘해주니까 금방 풀어져서는 정말 단순하다니까. 쉿,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없어. 그 여자 가끔 보면 섬뜩할 때가 있단 말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평생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던 아줌마일 뿐인데. 오빠, 이제 다음 주 출장만 다녀오면 우리 진짜 시작이야. 기대되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계획을 분석하며 자신의 마지막 방역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광고 기획사 시절의 동료이자 지금은 IT 보안 전문가가 된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친구는 그녀가 남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숨겨진 재산, 그리고 박유라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남편과 박유라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유라는 상습적으로 유부남에게 접근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사기꾼에 가까운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자신의 실패한 주식 투자에 손실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계획한 새로운 삶은 결국 그녀와 아들 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추악한 범죄의 계획일 뿐이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진은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무대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대는
바로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요즘 좀 소원했던 것 같아서 제가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다음 주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가까운 친구들이랑 당신 회사 동료들도 초대할게요. 당신 기 확실하게 살려줄게요. 동욱은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이미지를 관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아내가 직접 설계한 처형대 위로 제 발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수지는 자신의 옛 재능을 총동원하여 파티를 기획했다. 그녀는 파티의 콘셉트를 진실한 사랑의 재확인으로 잡았다. 그녀는 직접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을 담아 아름다운 초대장을 디자인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그들의 모든 지인과 남편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 파티 전날 밤 동욱은 마지막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다. 그는 오세라와 함께 해외 도피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홀로 자신의 서재, 그녀의 지휘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만들었던 그 어떤 광고 캠페인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파괴적인 기획이었다. 그녀는 돌잔치 날 찍었던 완벽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녀가 믿었던 그 거짓된 행복에 대한 마지막 작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전략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의 인생을 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결혼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진의 완벽한 기획 아래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하객들은 이 완벽한 부부의 사랑을 축복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웃음을 나누었다. 남편 박지훈과 그의 회사 동료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한 보모 오세라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승리감에 도취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며칠 뒤면 이 모든 가식적인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 이 모든 것을 주최한 아내 수지는 그저 어리석고 순진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마침내 무대 위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이수연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 영상으로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마이크를 잡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제 남편 박지훈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지었다. 제 남편은 아주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죠. 그녀의 말에 담긴 날카로운 이중적인 의미를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그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충격적인 최신 프로젝트를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무대 뒤편에 스크린이 꺼졌다. 행복했던 가족사진 영상이 멈추고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곳에는 차갑고 사무적인 글씨체로 하나의 제목이 떠 있었다. 건축가 박지훈의 새로운 미래. 음악이 멈췄다. 연회장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장난 그만해. 그가 소리치며 무대 위로 달려가려 했지만 건장한 웨이터 2명 수진이 고용한 경호원이었다. 그의 앞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수진은 남편의 절규를 무시한 채 마치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하는 CEO처럼 냉정하고 논리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PJT 투자라는 유령 회사로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두 번째 화면에는 지훈과 세라가 주고받은 수진의 순진함을 비웃고 그들의 도피 계획을 의논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세 번째 화면에서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들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약속하는 역겨운 사랑의 속삭임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화면, 그것은 돌잔치 날 밤 아기 방에 베이비캠에 찍힌 영상이었다. 남편 지훈과 부모 오세라가 잠든 아기 옆에서 진한 키스를 나누는 바로 그 장면.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연회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지훈의 부모님은 아들의 추악한 배신이 만천에 드러나는 광경에 굴욕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오세라는 수백 개의 비난의 눈초리가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퇴로는 이미 경호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마지막 심판과도 같았다. 이것이 제 남편의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프로젝트의 장엄한 실패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남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무대의 잔해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모든 것을 끝냈다는 고요한 종결의 빛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파티장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 박지훈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건축가로서의 그의 경력은 사실상 끝장이 났다. 그의 부모님 역시 아들의 추악한 스캔들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모 오세라는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추었다. 하지만 수진은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저지른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죗값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며칠 후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훈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연아,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가 텅 빈 눈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 대신 차가운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도장 찍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를 위한 최선이고. 지훈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들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수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그저 아들 민준을 잘 키워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과거 그녀가 마케팅 전략을 짜주었던 카페 사장이 된 친구였다. 수연아, 지금 당장 우리 가게로 좀 와줘.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친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이 친구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산했던 카페는 이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친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가 그때 냅킨에 그려준 그 전략 내가 그대로 했더니 우리 가게가 동네 핫플레이스가 됐어. 방송국에서도 촬영 섭외가 들어온다니까. 친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너는 천재야. 이수연, 이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왜 평생을 남편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거야. 이제라도 시작해. 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업을 내가 내 첫 번째 고객이 되어줄게. 친구의 그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성공한 카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전략이, 자신의 능력이 죽어가던 가게를 살려낸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재능은 숨겨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녀는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투자했다. 그녀의 첫 고객은 친구의 카페였다. 그리고 그녀의 성공 신화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작은 가게들, 힘없는 스타트업들을 도왔다. 그녀의 날카로운 전략은 그들이 거대 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직은 텅 빈 곳이 많은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과거 그녀가 살던 화려하지만 외로웠던 저택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복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 대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설렘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의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다. 몇 년 후 이수연은 대한민국 마케팅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리더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진심 컨설팅은 진실을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전략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과거의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밝고 씩씩한 초등학생으로 자라났다.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 두 사람의 작은 집은 늘 사랑과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대학교의 강단에 섰다. 마케팅을 전공하는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 브랜딩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화려한 포장, 자극적인 광고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브랜드의 핵심은 바로 진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 브랜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대표님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여성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수연은 그 학생을 보며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잊지 마세요.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과거 그녀가 살던 저택에서 보던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짓으로 가득 찼던 완벽한 삶을 잃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진실되고 훨씬 더 찬란한 자신의 진짜 삶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위한 캠페인의 마지막 카피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 카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 증명해낸 그녀의 신념이자 철학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는 오직 자신감과 평화로 가득 찬 고요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고 더 눈부시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